건축협정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주민 간 상호 협정을 하면 필지 단위 주택 정비 관리를 위한 건축 규정을 완화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로 보면은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되겠고요. 1인 협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 건축이나 대수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건축협정으로 맺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구역은 주로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반시설 설치가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그리고 재정비 촉진구역 중에 전치구역들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면 기존의 경관협정의 절차와 매우 유사한데요. 근데 이제 건축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그리고 허가권자의 그 심의 인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협정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협정 제도하고의 좀 관계를 살펴보면 경관협정이 체결된 구역에 대해서는 그 경관협정 사항을 건축협정 인가 신청할 때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축협정 체결 구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경관협정 인가로 가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상해계획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관협정제도의 건축협정제도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이 건축협정구역에 대해서 특례 조항들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협정구역 전체에 대해서는 대지 분할의 제한의 미적용이나 사선 제한의 미적용,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기준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맞벽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 허가나 행정 처리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협정제도는 소규모 주거지 정비를 위한 어떤 정책 지원 수단의 근거로서 사업비의 지원이 가능한 그런 제도적 기회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법이라는 개별법 체계 내에서 생활환경 개선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부분, 자주적 생활환경 개선 관리를 위한 경제적 동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제도의 성격은 기존의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필지 단위로 일어날 수 있는 건축 행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민 간의 약속을 통해서 생활을 규제할 수 있는 생활규역의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종합계획적인 정비관리 수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기반시설 설치만 하고 건축 행위로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서 경관협정이나 주민협정을 통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건축 행위에 대한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이제 관리 규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건축협정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일본은 건축협정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50년, 6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사점을 주는 바가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건축협정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로 마을 만들기 정책 추진할 때 신규 택지 개발 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들을 혼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축협정제도는 건축물, 건물 부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지구계획과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지구계획과의 관계는 주로 주거지의 주거환경 보전 및 개선 시에는 건축협정제도를 사용을 하고, 그 이제 목적별로 보면은 아파트 건설을 이렇게 막거나 부지를 세분화를 방지하는
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성 시가지를 재성을 할 때는 보다 이제 규제적인 성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구 계획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건축 협정은 거의 2,800개 지구가 체결이 되어 있고요. 마을 만들기에 대한 마치추크리와 연계해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도심부에는 다수가 참여하는 합의협정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외 신도시 개발지에는 개발자 중심의 1인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여 년을 이루는 동안 건축협정은 계속해서 갱신을 해왔는데,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갱신에 대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건축협정 제도는 제도가 정착할 때는 한 20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유사 제도하고 혼합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양호한 주거지 수준을 설정하고 유지를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는 데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연구소 자체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축협정 제도 연구에서 좀 건축협정 제도를 통해서 마을 단위 계획이 어떻게 가능할 건가에 대해서 대안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주거지 정비 사업 시에 이제 공공 재정을 투입할 때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에서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이제 주택 개선이나 이거를 주민들에게 맡겨왔었는데요. 근데 사실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 행위 자체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나 쇠퇴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개발이 정체되어서 낙후되어 가고 있는 문화재 주변 지역이나 이런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에 대해서 공공 지원 사업을 할 때 건축협정제도에 건축협정제도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건축법 특례나 이런 조항들을 이제 통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설정을 해서 행 재정의 지원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례로 보여드리는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이고 도시 활력 증진 사업구역이어서 이 기반시설에 대해 설치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도시 구역 내부에는 맹지나 적도 조건이 워낙 안 좋아서 건축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건축 협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도로를 깔고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제안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건축 가이드라인들을 통해서 이제 환경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을 통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맞벽 건축을 통해서 이제 주택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호한 주택지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관리 계획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기존의 마을 단위 주거지 계획에 규제 사항이나 권장 사항을 담아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부분을 이제 건축법 체계에서 건축 행위하고 연결해서 건축 협정과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양호한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계획과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프로세스에서 건축 협정 제도에 대한 부분을 협정서를 건축 성능 개선을 담보로 했을 때 협정이 가능한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 유형인데요. 그러니까 기성 시가지 내부에는 필지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부동산 가치는 높은데 개발 행위가 안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선택지를 주려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맞벽 건축 후에 소유를 구분을 시키는 부분, 협소주택을 삽입해서 소유 구분을 나눠서 수익 창출을 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
이제 코하우징 주택을 삽입해보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맹지 여건에 대해서는 소단위 토지 구획 정리를 가능케 해서 건축 협정을 통해서 서로 공공은 이제 협정 사항에 대한 성능 개선이나 환경 사항을 이제 강제를 하고 민간은 건축 행위에 대한 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그런 모델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황으로는 되게 노후하고 밀집돼 있고, 그리고 현행 법령 내에서 다시 각각 필지별로 기선을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1단의 단지로 소규모 구획정리 사업 후에는 보다 환경 변화를 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때는 제한하거나 민간이 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건축 협정을 통해서 이제 성능 담보 사항을 협정서에 담음으로써 건축 협정 제도를 통해서 주택 개량과 기반 시설 유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 마을 단위로 계획을 할 때는 이걸 통해서 도시 재생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건축 협정을 맺은 후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던가 도로 접도 기준을 완화한다던가 이제 맹지 건축 행위 허용을 통해서 추가적인 완화 규정을 통해서 주택 개량을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건축 협정 승인 조건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기존의 접도가 어렵고 기존의 골목길이나 옛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 계획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최소한의 그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해서 인접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마을 단위 계획으로 확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기존의 협정 구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특례에 어떤 옛길에 대한 보존이나 건축 층수에 대한 제어를 하거나 그 건축 형태에 대한 제어나 방제 사업 같은 걸 설치를 할 때에 그거를 승인 조건으로 해서 추가적인 완화 조항을 통해서 맹지나 그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반 시설 확충 없이 적정 규모에서 주택 재건축 성능 개선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적도 불충족 대지나 맹지에 대해서 어떤 적정 개발 밀도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보행 친화적인 환경이나 어떤 조경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서 건축 협정을 이용해서 마을 단위 계획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기초 발제를 포함해서 총 4번의 발제가 끝났는데요. 아마도 한정된 시간 때문에 많은 사례와 시뮬레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따 있을 토론에서 좀 더 이렇게 활발한 논의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질 텐데요. 바깥에